물론 기자용이지만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으로 놔주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대 지방선거 새누리당 수원시장 김용남 예비후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예비후보의 출마의 이력을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잠깐만요.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수원시장으로 당선될 분입니다. 김용남 위원장을 외쳐주십시오. 김용남.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빨리 저 진행하세요. 네. 지금 뭐 유세현장이 아니잖아요. 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출마 선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많은 기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0만 우리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을 바꿀 강력한 신형엔진 김용남이 인사 올립니다. 저 김용남은 1970년 수원에서 불도저를 몰던 경기도청 기능직 공무원인 아버지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미처 마치지 못하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자란 수원의 아들 김용남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새누리당의 후보로서 수원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수원은 인구 1250만,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심장입니다. 수원은 또한 220여 년 전 정조대왕의 태안으로 조성된 당대 최고의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원의 모습은 인류 도시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수원에는 현재 연간 매출 230조의 세계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120만 수원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세수로 인한 혜택이 수원 구석구석 수원 서민들께 미처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정은 나아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염태영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합했던 통합진보당 측 인사 수십 명에게 월급을 주고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점들은 안타까운 현실을 다른 후보들보다 더 젊고 더 추진력 있고 더 열정적이고 그래서 더 센 놈 이 김용남이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저 김용남과 함께 꿈꾸는 사회는 보다 더 나은 수원입니다. 더 잘 살고 더 따뜻하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투명하고 더 찾아오고 그래서 더 행복한 수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른바 더 센 놈 김용남의 더 세븐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잘 사는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더 따뜻한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연령별, 계층별 복지 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편리한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20분씩 단축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더 안전한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왕따, 성폭력을 추방해서 범죄 발생 제로 수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더 투명한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시정 경영을 혁신하여 더 투명하고 공개되는 시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더 찾아오는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해외 기업들도 오고 싶어하는 수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더 행복한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24시간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체육시설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의 아들 저 김용남과 함께 더 잘 살고 더 따뜻하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투명한 더 찾아오는 그래서 더 행복한 수원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수원의 아들 저 김용남은 여러분들을 위해 수원 시민 모두를 위해 저의 진한 땀과 뜨거운 젊은 피와 공감하는 눈물을 바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예비후보의 강력한 출마의 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기자분들 질문 있습니까?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용남 예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견을 들어봤습니다. 앉은 채로 질문해도 괜찮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더 센 놈 자칭 김용남 지지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의 열과 뜨거운 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앞으로 더 겪어봐야 될 일이고, 우선 제가 염려해서 하나 질문드리는 것은, 세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경륜이 부족하고 또 세니까 독선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아집을 가지고 밀어붙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반대 의견이라든가 또는 다른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즉 놓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데 뭐 니들 얘기 들으나 마나 이런 염려 아닌 염려에 대한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서 센 놈 자칭 센 놈이 되지만서도 이런 자상한 면을 보여서 끌어나가겠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첫째 질문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면에서 질서 치안에 일선에 있었던 검찰직에 오래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작금의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길게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플 거고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비 후보님께서 나는 이석기 사태를 이렇게 본다,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가 더 센 놈이라고 표현한 것은 더 젊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사실 우리 최웅식 장안당협의 고문위원장님, 그리고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협회장님, 그리고 이도영 경기도 새마을회 회장님, 또 박재원 우리 또 장안구 노인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관희 또 고문님 비롯해서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선배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 분들에게 간혹 듣는 칭찬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역 특히 정가에서는 매우 젊은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과 경륜이 높으신 선배님들께 최대한 많이 듣고 또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시정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금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시간, 2시간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어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남북 간의 교전이 곧 임박했다는 상황 인식하에, 물론 잘못된 그런 상황 인식하에 소위 후방 교란 작전을 펼치기로 음모를 꾸몄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그들이 그런 음모를, 그러니까 평택 유류 저장 창고가 됐든 아니면 회화동에 전화국이 됐던 그런 국가 주요 시설을 파괴하려고 모의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그들의 잘못된 전국 인식, 또 남북 간에 대한 정통성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그런 행위를 모의할 수 있었던 어떤 근본적인 힘은 경제력,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출마 선언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경기 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통합진보당의 이번에 내란 음모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곳 아주 불행하게도 이곳 수원, 그리고 옆에 성남, 하남 이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같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7명 중에 염태영 시장이 이끄는 수원시로부터 꼬박꼬박 월급과 예산을 지원받았던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어떤 자금의 원천을 이용해서 그런 음모 사건을 꾸밀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뉴시스 김용호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 최근에요,
청와대 임종훈 비서관 관련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김영남 위원장님께서는 그 남경필 의원이나 또 내지는 그 임종훈 비서관이나 실제로 만나신 적이 있는지 여부하고 그 내락설에 관련한 해명 이런 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앞서도 약간 그런 우려점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이석기 의원 사태 관련해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수원시장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는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실 때는 검찰에 계셨고 지금은 변호사의 입장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입장이라는 거는 실제로 남을 변론하고 변론 요지를 설명해서 하는 거고 검사는 기소하는 기소권자입니다. 그런 입장이 수원시장이 나중에 되셨을 때는 입장이 전혀 다른 입장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검찰이라는 건 동일체 조직이기 때문에 총장이 지시하면 밑으로 쭉 떨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나 사법부 또 내지는 우리 기초단체에 가면 정치를 하신 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있거든요. 계속 이제 뭐 기존에 JTBC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그 지금 시국 사건 관련한 증거 조작 이 문제 관련해서도 발언하셨고 오늘 또 이석기 사태 관련해서 발언하셨는데 그게 거의 검찰 요지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소위 내정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남경필 의원님은 최근에 만난 적이 있나? 엊그저께 그 남경필 의원님 출마 선언할 때 지동시장에서 만났고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이 수원 지역에서 소위 그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떤 소위 그런 내정서를 주고받을 정도로 비밀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만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그 기사에 보도된 소위 그 문자를 실제로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한 분의 일방적인 자기 주장 내지는 의견을 적어서 주위 분들에게 보낸 문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제가 직접 못 보고 언론사의 기사 내용은 봤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 문자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소 지금의 상식이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저희 새누리당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결정짓도록 되어 있고 아마도 구체적인 룰은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경우는 당연히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경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몇 분들이 모여서 누구를 뭐 시장 후보로 내정을 한다, 민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팩트와도 상당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임종훈 비서관님은 한 2-3주 전에요. 우리 새누리당의 영통 당협의 당원들 중심으로 한 달에 2번씩 등산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께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선의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새누리당의 당원들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산 가시는 영통구의 당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